네, 그럼 일단 저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45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마 다 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에 2회 도커 미더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 제가 1회 때는 그 유저스틴님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저스틴님이랑 저랑 발표를 했었는데 그 저희가 도커 캡틴이 한국에 지금 3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영님까지 해가지고 도커 캡틴 3명이 다 같이 발표하는 게 이번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래서 오늘 또 저도 기분 좋게 한번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먼저 발표하게 될 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당근 SRE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방금 소개드렸다시피 도커 캡틴 3명 중에 1명으로 한국 도커 캡틴 3명 중에 1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 발표를 하게 된 염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도커 모델 러너라는 친구인데요. 아마 웬만해선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거든요. 네, 이제 제가 도커 모델 러너 같은 경우는 약간 로컬에서 이제 LLM 활용해서 생성형 AI 개발하실 때 좀 약간 부트스트래핑 할 때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다른 주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발표에서. 근데 도커 쪽에서 이거 한번 좀 소개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살펴봤었는데 처음에 사실 살펴봤을 때 제가 그 제안을 좀 거절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좀 가능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때 좀 인사이트풀한 주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 제가 그때 당시에 살펴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단계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나 이제 해외에서 좀 언급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살펴보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를 좀 소개를 드리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발표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제가 지난번 미더에서 그 MCP 이야기를 아까 저스틴 님이 발표해 주신 주제이기도 하죠. 그 MCP에 대한 주제를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 서드 파티 활용할 때 이런 프로토콜로서 표준이 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물론 지금도 표준이 있는 건 아니죠. 표준이 있는 건 아닌데 MCP가 그 이후에 되게 많이 뭔가 패러다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막 하면서 막 유명해졌었잖아요. 근데 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델 러너를 제가 보면서 느낀 감정이 도커 모델 러너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에 이게 좀 이런 비슷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어 뭐 사실 오늘 드릴 이야기가 아마 도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해서 저한테 발표를 해 달라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미리 죄송하고요. 어쩔 수 없죠. 저는 이제 도커 직원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모델 러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저도 좀 생겨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 앱을 만들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좀 약간 뭐 생성형 AI 앱 만들 때 좀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준 아키텍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뭐 그냥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어플리케이션 만들려고 해도 잘 만들려면은 신경 써야 되는 게 되게 많죠. 뭐 잘 만들려면 뭐 레디스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뭐 DB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이 생성형 젠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뭐 벡터 DB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의존성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의존성들을 저희가 로컬에 구성을 할 때 이런 컨테이너가 되게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좀 잘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 모든 그 생성 AI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나 이런 생태계를 다 설명드리면 되게 좋겠지만 그거를 오늘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많이 추상화해서 요약한 그 버드뷰로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좀 너무 억지스럽게 요약하긴 했는데 저희가 다 진짜 줄이고 줄여서 진짜 간단한 프로토타이핑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저희가 만들고 LLM 엔진은 있어야 돼요. AI 앱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엔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 문제는 이 LLM 엔진을 저희가 활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좀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저희가 로컬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뭐 오픈 AI나 클로드 같은 이런 여기 퍼블릭에서 제공되고 있는 잘 만들어진 API를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걸 갖다가 쓰면 되게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썼을 때 문제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난한 개발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죠. 치킨 먹을 돈은 있지만 네,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개발할 때 툴 써서 개발할 때 막 돈 100원, 200원, 1000원 나가는 거 되게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예, 저는 그래 가지고 이거 이런 것들 로컬에서 시뮬레이션 무료로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그런 거 쓰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들 선택하시는 대안이 이제 컨테이너로 모델 서버를 서빙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해 보신 분들은 또 아시는 이제 그 로컬에서 이걸 올리면 삽질 유발하는 개노답 삼형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컨테이너 쓰는 이유가 쉽게 이렇게 로컬에서 환경 세팅해서 다른 사람이 의도한 그런 것들을 내가 쓰는 거를 기대를 하고 그냥 딸깍 하면 해줘. 이거를 해주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GPU 딱 들어가는 순간 바뀝니다. 그 내 환경에 맞게 GPU 막 그 이제 노출시켜 줘야 되고 그거 패키지 막 설치해서 그 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거 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귀찮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다른 컨테이너 환경 쓰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기 위해서 나온 친구가 도커 모델 러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딱 명령어 보시면은 느낌 오시겠지만 로컬에서 도커 런 해가지고 이미지 풀 막 도커 풀 해서 이미지 받고 막 런 해서 컨테이너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도커 모델 명령어로 시작해서 나오는 명령어들을 좀 보시면은 뭐 리스트 풀 뭐 리무브 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써볼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이거 쓰시려면은 도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피처 기능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쓸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일단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간단한데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도커 모델 뭐 LS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제가 로컬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델들이 보이는데요. 3개 정도 제 로컬에는 있는데 그중에 라마 2.3.2 모델을 한번 써서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바로 한번 그냥 모델의 컨텍스트를 주입을 해볼게요. 어, 모델 런 해서 이렇게 모델 이름을 주고요. 뭐라고 할까? 도커에 대해서 3줄 요약해줘 한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모델 쪽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 답변을 생성을 해낼 수도 있고요. 네, 화면이 되게 신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잘 보이시죠? 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이제 로컬에서 그냥 커맨드로 실행을 해서 바로 답변을 받긴 했지만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내용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라마 시플플이라는 이런 인퍼런스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API로도 노출이 돼요. API 내가 로컬에 받아놓은 모델에 바로 그 저희가 오픈 API나 이런 클로드 API에 호출을 해서 질의하는 것처럼 거의 그 API 형식과 동일한 형식의 API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바로 로컬에서 내가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API 서버로 바로 그 내 도커 데스크탑 쪽으로 찔러서 답변을 받아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라마 시플플이라는 인퍼런스 서버가 저기 그 메타 쪽에서 관리해서
하는 그 오픈 소스인데 그 오픈 소스의 컨셉 자체가 컨테이너처럼 쉽게 모델 서버를 운영을 하자. 로컬에서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그런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커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쉽게 인터페이스들을 노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메탈 API라든지 그 엔비디아 칩셋 같은 것들이랑 이렇게 강력하게 통합을 해 가지고 GPU 가속도 쉽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저희가 그냥 도커 모델 런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지만 실제로는 GPU 자원까지 잘 연동을 해 가지고 성능을 되게 좋게 뽑아 주고요. 그래서 성능이 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혹시 올라마 써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써 보신 분들이면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얘도 똑같이 지원하는 거고 똑같은 기능 제공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 포인트에서 원래 발표를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제 독거에서 발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전달해 준 참고 자료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준 이런 "로컬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 보면요. 오히려 그 올라마가 지원하는 플랫폼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보면은 올라마 쪽은 지금 애플 실리콘 칩 말고도 인텔이랑 그 리눅스 운영체제, 윈도우 운영체제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델 러너는 아직 애플 실리콘 칩 맥 OS만 지원을 해요. 그리고 윈도우도 이제 가까스로 최근에 엔비디아 칩이랑 호환해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고, 리눅스는 아직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심지어 올라마 쪽에서는 그 모델 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그 모델을 생성하고 튜닝하는 것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 모델 러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 모델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그 생성하는 쪽은 좀 아직 기능이 구현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로컬 환경에서 더 쉽게 모델 엔진을 실행하고 부트스트래핑 하겠다는 이 목표로만 놓고 보면은 이미 더 잘하고 있는 대안이 있어요. 충분히 더 잘하고 있는 대안이 있어서 쪼끔 '아 이거 아직 좀 너무 얼리 스테이지인데 좀 미숙한데, 심지어 이거 리눅스에서 실행도 안 되니까 이거 프로덕션으로 나갔을 때 어 K8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는데, 제가 좀 다른 가능성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가능성을 봤던 부분은 오히려 좀 다른 영역이었어요. 아까 제가 비교하면서 보여줬던 시트인데 화면이 진짜 완전 춤추고 있네요. 신납니다. 네.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이게 모델 관리로 OCI 아티팩트라는 이 형식을 활용한다는 점이랑,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도커 생태계랑 되게 강력하게 통합이 된다 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혹시 OCI 아티팩트나 OCI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참고하려고 혹시. 예. 아 그래요. 생각보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그것도 쪼끔 설명을 붙여서 쪼끔 말을 해 보자면, 좀 이따가 그러면 쪼끔 더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참고로 쪼끔 이야기를 드려 보자면 이 도커에서 컨테이너 런타임으로서 되게 많은 표준들을 만들어 냈어요, 도커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쿠버네티스랑 통합이 되기 위해서 오픈 컨테이너 그 인퍼런스라고 해 가지고 OCI라는 표준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라든지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들을 많이 만들어 내서, 덕분에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시스템들에서 통합을 할 때 되게 많은 표준들 덕분에 확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 볼 건데, 일단 그러면 그것보다 전에 도커 컴포즈를 활용해서 이 도커가 이 도커 시스템이랑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려고 했는지를 제가 본 게 있었는데, 그거를 쪼끔 좀 더 먼저 보여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포인트의 시작이 이 친구였어요. 이제 이게 도커 생태계랑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도커 컴포즈 기능이랑 이 도커 모델 러너 기능이 합쳐진 거를 보여주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이번 달 초였을 거예요. 이번 달 초에 5월 초쯤에 이 컴포즈 기능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도커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좀 눈치를 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커 컴포즈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의 블록에서 도커 파일을 통해서 뭐 빌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도커 퍼블릭 이미지 같은 거를 땡겨와서 바로 실행하는 정도 정의를 하고 연동하는 것까지는 해줬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메뉴에 이제 LLM 해가지고 프로바이더 섹션이 추가가 됐죠. 여기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이렇게 특정 모델을 실행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선언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모델을 선언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로컬에서 실행하는 다른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제 로컬에서 이렇게 오픈 API 호환되는 스펙으로 통신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보시면은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거는 그 누군가가 미리 잘 만들어 주신 이 모델 러너와 도커 컴포즈가 통합된 사례를 지금 제가 샘플로 받아와 가지고 조금 커스텀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프로바이더 영역으로 이렇게 모델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핵심 사항이고요. 나머지 이제 어 모니터링 서비스들도 바로 같이 붙이고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어 뒤에서 선언해 준 LLM 모델이랑 연동돼서 실행될 수 있게끔 설정을 주입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잘 이렇게 말아 줬으니까 이대로 그냥 컴포즈 업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네, 바로 빌드까지 해 가지고 실행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보면 LLM도 크리에이팅 해서 지금 다 실행이 된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실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로컬에 3,000번 포트에서 프론트엔드가 올라온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게 여기서 뜨면 안 되는데. 한번 여기서 띄워 볼게요. 아, 아, 제가 지금 화면을 가상 화면을 쓰고 있어 가지고 좀 띄우기가 어렵네요. 네, 지금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좀 바로 실행이 된 것 같고요. 한번 지금 바로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서 아까랑 비슷한 질문 해 볼까요? 이렇게 바로 로컬에 이제 LLM 모델에 이렇게 바로 질의를 시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로컬에 떠 있는 그 LLM 서버 추론 서버 쪽으로 이렇게 실행을 요청을 해 가지고 서버가 그냥 컴포즈 파일 하나로 이렇게 말린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대로 돌아가 볼게요. 참고로 이거 한번 로컬에서 테스트해 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여기 제가 방금 실행해 본 GitHub 링크가 여기거든요. 한번 그냥 바로 찍어 이게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못 찍나요? 링크를 좀 올려 드릴까? 어. 어허. 아하 가상화면 안 써야겠다. 한번 써 봤는데 너무 컨트롤이 어렵네요. 네. 좀 더 위쪽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로컬에서 그냥 한번 테스트 삼아서 모델 러너랑 연동되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디버깅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방금 이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걸 통해서 저는 어떤 가능성을 엿봤냐면은 이게 지금은 컴포즈랑 통합이 됐지만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쿠버네티스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랑도 연동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 OCI 아티팩트를 활용해서 모델을 관리를 한다는 점인데요. 제가 뒤에서 OCI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다 그랬었는데 어, 이 페이지를 좀 살렸습니다. 네. 이게 OCI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그 도커 쪽에서 좀 이렇게 좀 시작한 움직임인데 OCI라는 이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저희가 뭐 런타임 사양이라든지 그 이미지 같은 거, 도커 이미지 빌드한 스펙 그리고 그거를 레지스트리 같은 그런 도커 허브라든지 ECR 같은 이런 이미지 저장소에 공유할 때 사용하는 어떤 표준 스펙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런타임이 그 이미지를 실행해주는 스펙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어떤 표준 이런 것들이 OCI라는 표준 스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쿠버네티스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이 이 표준만 지키면은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고 확장하면은 통합을 쉽게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에서 되게 생태계들이 많이 확장이 됐었고요. 그래서 도커가 이런 그 OCI 그리고 비슷한 영역에 있는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라는 CRI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립을 해놨었는데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공유할 때 활용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OCI 스펙을 통해서 모델을 말아서 모델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가 도커 모델 러너에서 관리하는 이 이미지를 도커 허브 그리고 뭐 ECR 이런 이미지 레파지토리에 올릴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도커 허브에 가보시면은 도커 허브에 이미 이런 이미지들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실행해서 보여드렸던 것도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행해서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제가 지금 바로 도커 허브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AI 모델스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네. AI만 검색하면 AI 네임스페이스에 지금 도커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딥시크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라마 모델 이런 거 지금 다 올라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미 올라가 있고 이미 이걸 보고 어떤 사용자들은 이미지들도 이미 올렸을 거예요. 이미 올린 사용자 이미지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고 나도 모델을 이렇게 OCI 형태로 말아가지고 도커브나 ECR에 올려서 활용하고 배포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생태계가 통합이 되는 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OCI 아티팩트를 활용해서 이미 이미지를 주고받고 있던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그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를 해요. 기존에는 이런 모델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S3나 이런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니면은 이제 로컬에 이제 볼륨 마운트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서빙을 했었거든요. 그 이미지 말고 모델들을. 모델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레이지 로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내가 만드는 API 서버에 모델을 되게 용량 큰 거를 그대로 합쳐가지고 모델을 이제 그냥 통째 이미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존에는 배포를 했었는데 이제는 모델 하나만 이런 식으로 스탠드얼론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 OCI 아티팩트에 올릴 수 있고 그걸 이제 ECR이나 도커허브에 올릴 수 있고 그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다른 생태계에 있는 도구들도 OCI 아티팩트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그 캐싱 같은 거 레이어 캐싱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OCI를 활용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실행을 하고 이런 생태계들을 지금 이제 다른 서비스들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면은 이게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커 모델 러너 자체만 놓고 보면은 되게 엄청나게 얼리 스테이지의 기술이 분명히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 아직 리눅스 지원이 안 돼요. 리눅스 지원도 안 되고 그 실리콘 칩 말고 인텔 칩을 지원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제 인텔 칩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대신에 그 생태계적인 가능성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도커가 이 컨테이너 생태계를 보여줘서 통해서 보여줬던 이런 행보들을 미루어 보면은 도커의 이제 모델 러너 기반 기술들을 살펴보면 도커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에서 이 이걸 기반으로 AI 시대에서 이제 모델 등을 이렇게 활용한 그 개발 파이프라인을 로컬에서부터 프로덕션까지 이렇게 다 통합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상상해 보면은 아마 이제 지원되는 플랫폼은 당연히 빠르게 리눅스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될 거고요. 분명히 지금은 아직 없지만 이거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도커에서 이미 만들었던 기술이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어떤 도커 모델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어떤 선언형 기술을 도커에서도 뭐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이거를 또 이제 OCI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튜닝하고 랩핑하고 도커 허브로 올리든지 아니면 ECR에 올리든지 하는 그런 그 앞쪽 파이프라인도 분명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없지만 또 안 만들면 되게 실망하겠죠 저는. 네. 그럴 것 같고 이제 그게 기반이 되어서 이 OCI 그 아티팩트를 활용을 하는 다른 생태계에 있는 서비스들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테이너 관련 생태계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프로덕션 레벨까지 통합이 될 거라고 저는 미리 좀 기대를 해 본다. 기대를 해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 MCP를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안 했고 제가 MCP 발표할 때도 그때는 이제 표준 프로토콜로서 MCP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AI 에이전트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서드 파티 도구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이게 프로토콜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다라고 그때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게 앞으로 이런 그 모델을 서빙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도커 모델 러너가 실제로 가져갈지 파일을 얼마나 가져갈지 그게 얼마나 통합이 잘 될지는 저도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죠. 아직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도커 모델 러너가 앞으로 이런 방향성에서 확실히 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물결만큼은 일으킨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도구들이 이런 OCI 아티팩트랑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최소한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모델 서빙 같은 걸 쿠버네티스에서 잘하고 있는 K서브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성숙하고 프로덕션 레벨에서 이미 잘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OCI를 지원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 이런 걸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이제 이런 움직임, 이런 변화들을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셨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움직임들을 좀 관찰을 하시면서 저랑 좀 비슷한 시각에서 이런 그 모델 레이어에서 OCI 아티팩트와의 통합 그리고 모델의 서빙 과정이 어떤 표준이 만들어져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랑 비슷한 시각으로 좀 보면서 즐길 수 있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에서 좀 오늘 발표를 좀 전달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발표를 드려보고요. 네. 네. 들 말이 이거밖에 없네요. 네, 한번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재밌는 기술이 또 나왔으니까 또 한번 살펴보시고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할게요.